동물들은 온갖 종류의 감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감각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유리 혹은 분리?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지? 생존 혹은 번식? 끊임없이 점검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감각은 너무도 생존에 중요하기에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생략하고 곧바로 특정 행동과 연결하여 처리 과정을 단순화시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선천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기본적인 감정은 장구한 세월을 거쳐 자연 선택으로 학습된 것입니다. 한편, 단기간에도 개체 수준에서 감정 혹은 행동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동물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입력 감각 중에서 특별한 감각은 그 처리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 둡니다. 그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밝히는 것이 신경과학 연구의 핵심 주제입니다. 과학자들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실험을 통하여 특정 감각에 특정 경험주로 고통이나 쾌락을 연결시켜 그로부터 형성되는 뇌 회로망을 분석합니다. 자연 선택으로 학습된 기본적인 감정은 대대손손 유전되지만 후천적으로 학습된 감정은 유전과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4년 에모리 대학의 과학자 다이어즈와 레슬러는 수컷 생쥐의 총각 때 형성된 공포감이 손자에게까지 전해진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단기간 학습으로 형성된 뇌회로망이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참고로 진화 심리학자들은 뇌회로망은 모듈 단위로 전달되고 또 자연 선택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리 기제는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물리적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에모리 대학 과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생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과일 향인 체리향과 함께 발에 전기 쇼크를 주면 고통을 학습한 생쥐에게는 체리향에 대한 방어적 공포 신경 회로망이 만들어집니다. 이 총각 쥐를 그와 일면식도 없던 처녀 쥐와 맺어줍니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 쥐에게 체리향을 맡게 하고 이어서 아주 소소한 소리 자극을 가합니다. 이때 아들 쥐는 체리향 냄새에 아빠 쥐가 보였던 소스라치며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빠의 감정 상태가 전달되었다는 거죠. 보통은 여기에서 실험을 멈추는데 후성 유전학이 유행을 타고 있던 시절인 만큼 에모리 대학 과학자들은 손자 세대까지 살펴보면서 그 전달의 주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체리향에 대한 공포 반응이 손자 세대에서까지 나타납니다. 무엇이 전달되었기에 의미가 없는 체리향이 고통스런 경험으로 연결되는 신경망이 아들과 손자에게도 형성되었을까? 이들 아들과 손자는 체리향에 따른 고통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연구자들은 아빠 쥐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게 되는 문화적 전달이 아니라는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에모리 대학 과학자들은 순전히 정자를 통한 생물학적 전달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자식 세대로 전달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냄새 분자의 신경 전달 메커니즘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냄새 분자는 그의 특이한 수용체를 가진 후각상 피세포를 자극합니다. 생쥐의 코 안쪽 천장에는 천여 종류의 후각상 피세포가 있으며 이들 각각은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감각 뉴런입니다. 특정 냄새 분자로 활성화된 후각상 피 감각 뉴런은 후각망울에 있는 뉴런과 시냅스를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후각망울 뉴런은 측두엽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1차 후각 피질 영역인 피리폼 코텍스의 직방으로 꽂힙니다. 여기 절단면을 전방으로 놓으면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피리폼 코텍스는 변연계의 핵심 영역인 아미그달라 즉 편도체 위쪽에 붙어 있어 직접적인 신경 수신이 상호 간에 이루어집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조절하고 공포 및 불안에 대한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해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도체가 제거될 경우 공포나 불안 반응을 유발하는 상황들을 학습하지 못합니다. 쥐는 고양이를 보거나 그의 배설물 냄새만 맡아도 금방 겁에 질려 꼼짝 못하고 얼어붙습니다. 이는 특별한 경우로 고양이 똥 냄새에 활성화된 후각망울 뉴런이 감정 유발 편도체 뉴런과 직방으로 시냅스를 이룹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의식적인 감정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어진 편도체 뉴런이 뇌줄기로 연결되면 얼어붙은 듯 꼼짝 않고 거나 별 의미 없는 자극에도 쉽게 놀랍니다. 한편 편도체 뉴런이 시상압으로 연결되면 싸움이냐 도망이냐의 반응이 유발되고 HPA 축이 활성화됩니다. 생쥐에게 체리향과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냄새의 경우에는 그 냄새에 자극을 받은 후각망울 뉴런이
피리폼 코텍스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뉴런과 시냅스를 이룰 기회를 갖습니다. 시냅스 형성은 무작위적이며 개인별로 다르며 또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흐지부지 사라지게 되어 그저 냄새를 맡은 것으로 그칩니다. 이때 무의미한 냄새와 함께 고통을 수반하는 자극을 병행하면 피리폼 코텍스에서 무작위로 생성 중에 있는 시냅스 중에서 골라내기 작업이 일어납니다. 선택된 뉴런은 편도체 특정 부위에 있는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게 되면서 냄새 분자는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공포 반응 포함 편도체 뉴런이 매개하는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의미 없었던 냄새 분자에 대한 민감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자, 이제 에모리 대학 다이어즈의 연구로 돌아갑니다. 다이어즈는 냄새 분자의 민감도 증가는 후각상 피감각 뉴런에서 체리향 수용체의 양적인 증가에 기인했음을 확인합니다. 생쥐의 후각망울 부위에 체리향 수용체 단백질을 염색을 해보니 체리향으로 훈련된 생쥐에서 한참 더 진하게 염색됩니다. 공포 훈련 후 체리향 수용체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발현량 증가는 수용체 유전자의 메틸화가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것이 증명되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감정의 대물림의 물리적인 실체가 밝혀지는 거니까요. 문제는 후각상 피감각 뉴런 세포의 수입니다. 생쥐의 전체 세포의 수는 조를 넘는 10조 단위입니다. 그중 후각상 피 세포의 수는 1000개에서 많아야 10,000개 정도입니다. 그중 체리향 수용체를 가진 세포의 수는 10개에서 100개 정도일 겁니다. 훈련받은 생쥐 한 마리당 그렇다는 겁니다. 체리향 수용체 유전자의 메틸화 정도를 점검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수입니다.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다이어즈는 정자로 눈을 돌립니다. 정자는 한 번에 수억 마리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다이어즈와 레슬러는 아빠 생쥐의 정자에 있는 체리향 수용체 유전자의 메틸화 정도가 줄어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도 그 아들 쥐의 정자에 있는 유전자의 메틸화 정도 역시 줄어있음을 보여줍니다. 메틸화 정도가 낮아진 정자로 수정된 생쥐는 체리향 수용체를 더 많이 발현할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식들이 체리향에 더 민감한 공포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놀라움 자체입니다. 사실 연구자들도 그들의 결과에 스스로 놀라면서 시험관 아기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자식이 아빠가 체리향에 겁먹는 행동을 보고 배우지는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바꾸어 양육하는 실험을 통하여 엄마 생쥐가 아빠 생쥐의 행동을 보고 아기를 키울 때 특별히 체리 냄새에 주의하도록 교육을 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하였습니다. 하여간 다이어즈와 레슬러의 연구 결과는 냄새 공포학습은 아빠 정자에 있는 해당 냄새 수용체 유전자 메틸화 정도를 낮추며 그 변화된 양상이 고스란히 차세대로 전달됨을 부인할 수 없게 합니다. 에모리 대학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은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첫째, 어떻게 정자로 수정된 알이 발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역경을 견디어 성체가 된 후에도 그 낮은 메틸화 상태를 고스란히 유지하는가? 이 물음은 정자나 난자를 통해 후성 유전 표지가 전달되는 연구에서 항상 제기되는 질문으로 다음 영상 주제입니다. 둘째, 자식 세대에서 체리향 수용체의 증가가 왜 공포감으로 연결되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다른 감정, 예를 들면 체리향이 행복감이나 공복감 같은 것과 연합되지 않고 왜 두 세대에 걸쳐서 자동으로 공포감과 연합하는가? 이 부분은 신경생물학과 진화심리학의 주제입니다. 셋째, 체리향이 정자의 유전자 메틸화의 변화를 주려면 생쥐의 코 천정작용 부위에서 혈액으로 스며들어 고환까지 가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원거리로 작용했는가? 사실 정자는 섭취한 음식이나 습관성 약물, 환경톡소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과로 후성 유전적 표지가 생각보다 쉽게 정자 유전체에 새겨집니다. 따라서 후성 유전 표지 전달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은 엄마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다음 영상의 주요 주제입니다.